내 성격은 왜 이럴까? 저분의 성격은 왜 저럴까? 우리는 왜 이렇게 성격이 다를까? 아마 다들 한 번쯤 고민들을 해 보셨을 겁니다. 성격 차이는 생각보다 많은 갈등과 문제들을 일으킵니다.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조차도 성격 문제 때문에 서로 부딪히고 갈등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내 성격의 장단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성격과 기질과 행동을 이해하고 또 예측을 함으로써 어떻게 우리들이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 되게 하시며 각 사람마다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들어 가실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 시간 먼저 성격 검사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볼펜과 종이 한 장을 준비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볼펜과 종이를 꺼내시고 먼저 종이에다가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줄을 그어보십시오. 가운데 줄 하나 긋고, 그 다음에 또 왼쪽에다가 줄 하나 긋고, 오른쪽에 줄 하나 긋고, 그러니까 총 4칸을 만드는 겁니다. 흰 종이에다가 가운데 줄 하나 긋고, 그리고 왼쪽 편에다가 또 가운데 줄 하나 긋고, 그냥 오른쪽 편에다가 줄 하나 긋고, 총 4칸을 만드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숫자를 적게 될 텐데, 제가 보여드리는 화면을 보시고 내 성격과 가장 잘 맞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4점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성격하고 제일 잘 안 맞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1점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기가 4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3, 4, 1, 2 이렇게 적힐 수도 있고, 제가 총 12개의 검사 문항을 드릴 겁니다. 그럼 두 번째는 나랑 제일 잘 맞는 성격이 3번째 칸에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이 4번째 칸이고, 그 다음이 첫 번째 칸이고, 그 다음이 2번째 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12개를 저희가 지금부터 검사를 해볼 겁니다. 자, 준비되셨죠? 자, 검사할 때 중요한 것은 너무 많이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딱 보시고, 아, 이게 내 성격 같다. 제일 맞는 거에 4점을 주시고, 제일 아닌 것 같은 거에 1점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 깊게 오래 생각을 하시다 보면 지금 현재 내 성격 말고 내가 되고 싶은 성격에다가 점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래 생각하지 마시고 딱 보시고 바로 4, 3, 2, 1을 적으시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목표지향적, 자유로운, 겸손한, 꼼꼼한, 내 성격과 가장 맞는 것에다가 4점. 그 다음에 제일 아닌 거에 1점 주시는 거예요. 겸손한이 제일 맞다. 그러면 3번째 칸에다가 4점. 그 다음에 목표지향적이다. 그러면 첫 번째 칸에다가 3점. 그 다음에 자유로운이다. 그럼 2번째 칸에다가 2점. 그리고 꼼꼼한이다. 4번째 칸에다가 1점 주시는 거예요. 자, 되셨죠? 자, 2번째 거. 빨리 하셔야 돼요.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마세요. 자, 되셨죠? 3번째 문항입니다. 다음 문항입니다. 다음 문항입니다. 너무 빠른 것 같으면 현장에 계신 분들이 좀 알려주세요.
너무 빨라요? 너무 빠르다고 합니다. 자, 제가 조금 시간을 더 드릴게요. 저는 시간이 충분한 것 같은데. 너무 오래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보자마자 적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문항. 그럼 현장에 계신 분이 좀 도와주세요. 다 되셨으면 손을 들어주세요. 자, 그 다음 문항. 자, 그 다음 문항. 그 다음 문항. 너무 오래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성격이 벌써 드러나는 거예요. 속도가 빠른 성격하고 속도가 느린 성격하고. 되셨죠? 자, 다음 문항. 다음 문항. 다음 문항. 다음 문항. 아, 끝입니까?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더하기를 이제 해야 되는데 제일 왼쪽에 적혀 있는 그 점수를 다 더해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줄에 적혀 있는 점수를 다 더해 보시고 세 번째 줄에 적혀 있는 점수를 다 더해 보시고 네 번째 줄에 적혀 있는 점수를 다 더해 보세요. 암산이 안 되시면
스마트폰 꺼내시고 계산기 M 열어서 해보시면 됩니다. 제일 첫 번째 줄을 더하는 거고, 세로로 제일 첫 번째 줄을 다 더하고, 그 12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세로로 다 더하고, 세 번째 줄 세로로 다 더하고, 네 번째 줄 세로로 다 더하는 겁니다. 총 몇 점이 나오는지 각 줄마다 암산을 잘 하셔야 됩니다. 계산기를 잘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암산 안 된다고 화내지는 마시고요. 제일 첫 번째 줄 세로로 다 더하시고, 두 번째 줄 세로로 다 더하시고, 세 번째 줄 세로로 다 더하시고, 네 번째 줄 세로로 다 더하시고. 다 되셨습니까? 암산하지 마시고 빨리 스마트폰 계산기 앱을 열어서 빨리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다 되신 줄 제가 믿고, 제일 점수가 많이 나온 곳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점수가 안 나온 곳이 있을 겁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다음 화면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성격 유형은 D형입니다. 두 번째 성격 유형은 I형이고, 세 번째 성격 유형은 S형이고, 네 번째 성격 유형은 C형입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어디에 점수가 제일 나왔는지를 보시고, 가장 많이 나온 형이 무엇인지를 지금 파악해 보세요. 아, 나는 S가 제일 많이 나왔구나. 아, 나는 I가 제일 많이 나왔구나. 나는 C가 제일 많이 나왔구나. 아, 난 D가 제일 많이 나왔구나. 자기가 무슨 성격 유형인지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제일 많이 나온 것과 두 번째 제일 많이 나온 것 두 개를 꼭 기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제일 많이 나온 거, 두 번째 제일 많이 나온 거. 어떤 분은 SI가 제일 많이 나올 수 있고, 어떤 분은 DI가 제일 많이 나올 수 있고, 어떤 분은 CS 이렇게 제일 많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게 자기의 성격 유형입니다. 내가 D형인지 I형인지 S형인지 C형인지. 자,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면 다음 화면 보여드릴게요. 자, D형은 도미넌스, 주도형 스타일입니다. I형은 인플루언스, 사교형 스타일입니다. 그 다음에 S는 스테디니스, 안정형 스타일입니다. 그 다음에 C는 컨시엔셔스니스, 신중형 스타일입니다. 자, 이제 한글로, 아, 내가 그러면 주도형이구나, 아니면 사교형이구나, 안정형이구나, 신중형이구나. 한글로 지금 자기 성격이 어떤 스타일인지 파악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D는 주도형, I는 사교형, S는 안정형, C는 신중형입니다. 자기 성격 파악되셨어요? 자, 다음 화면. 그러면 D, I, S, C를 나누는 기준이 뭐냐? 주도형, 사교형, 안정형, 신중형을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 위쪽에 있는 D형과 I형은 속도가 빠른 분들입니다. 빠르게 생각하고 빠르게 결정하고 빠르게 행동하는 분들입니다. 밑에 있는 S와 C형은 속도가 느린 분들입니다. 생각도 느리게 하고 결정도 느리게 하고 행동도 느리게 하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D와 C는
일 중심적인 스타일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I와 S는 사람 중심적인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제일 위 왼쪽의 D형은 빠른 속도와 일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도적이고 단아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위에 오른쪽 I형 사교형 스타일들은 빠른 속도와 사람 중심적인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사교적이고 그리고 설득을 잘하는 스타일입니다. 아래에 오른쪽에 있는 S형 스타일들은 느린 속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사람 중심적인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자원을 잘 해주고 그리고 인정이 많은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아래 왼쪽에 있는 C형 스타일은 느린 속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일 중심적인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엄격하고 또 신중한 스타일인 겁니다. 근데 사람의 성격은 복합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점수가 D가 제일 높게 나왔다고 해도 D 옆에 있는 I와 C가 날개 유형 성격입니다. 사람이 꼭 D형만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성격은 섞여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S가 나왔다 그러면 양쪽 옆에 있는 I와 C가 날개 유형입니다. 그래서 성격이 뭐 DI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 DC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 뭐 SC, SI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반대 유형이 있습니다. 대각선에 있는 것들은 반대 유형입니다. D형하고 S형은 성격이 정반대입니다. I형과 C형은 성격이 정반대입니다. 근데 내가 아까 검사를 했는데 D가 제일 많이 나오고 두 번째로 많이 나온 게 S다. D와 S가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로 나왔다. 그러면 두 가지 경우입니다. 성격 검사를 잘못하셨든지 아니면 성격이 좋게 바뀌신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어떤 일을 맡으면서 아니면 은혜를 받으면서 성격이 바뀌신 거예요. 그러니까 I와 C가 1순위, 2순위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S와 D가 1순위, 2순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대각선에 있는 성격이 1순위, 2순위로 나왔다고 한다면 성격 검사를 잘못하셨든지 아니면 성격이 좋은 쪽으로 바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격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지금까지 검사한 걸로 3분의 1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이제 강의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강의 내용 중에 정말 저 성격이 나랑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성격 유형이 3분의 1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봐줄 때의 성격 3분의 1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종합해 보면서 이제 저희가 정확하게 자기 성격 유형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검사한 성격이 나오셨죠? 뭐 D, I, S, C 나오셨을 테고 지금부터 제가 이제 강의를 드릴 테니까 제 강의를 잘 들어보면서 정말 저 성격이 나랑 맞는 것 같다. 아니면 내가 검사할 때는 D가 나왔는데 실제는 C인 것 같은데? 자기가 자기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각 성격의 장단점입니다. D형 성격의 장점은 뭐냐면 목표지향적이고 자신감 있고 경쟁지고 결단력 있고 용기도 있고 단도직입적입니다. 단점이 뭐냐면 명령하고 오만하고 공격하고 고집이 세고 무모하고 무뚝뚝한 스타일인 거예요. 그 D형 스타일의 분들은요 주로 듣는 그 평가가 뭐냐면 대단하다는 겁니다. 와, 정말 그분 대단하시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실 수가 있을까? D형은요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해냅니다. 어려운 일들도 도전하고 합니다. 그리고 결단력이 있습니다. 책임감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취감을 느끼면서 목표한 것에 도달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점이 뭐냐면 주로 어떤 말을 많이 들으시는 거냐면 그분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 정말 좀 무뚝뚝하시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듣습니다. 이게 바로 D형입니다. 자, I형.
장점이 뭐냐면 열정적이고 대화술이 뛰어나고 낙천적이고 상상력이 많고 자발적이고 재미있습니다. 단점은 흥분하고 말이 너무 많고 비현실적이고 몽상가적이고 비체계적이고 충동적인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I형은 사교적인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유머가 있습니다. 말을 아주 잘합니다. 그리고 낙천적이고 사람들과 만나는 거 좋아하고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모임에서나 항상 말을 제일 많이 하는 분들이 이 I형입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단점이 뭐냐면 이게 뜬금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경우가 많고 너무 즉흥적입니다. 그리고 포기를 너무 쉽게 합니다. 일만 벌리고 마무리를 짓지를 않습니다. 이게 I형들의 특징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S형. S형의 장점은 안정되고 꾸준하고 느긋하고 우호적이고 인정 많고 도움을 줍니다. 단점은 열정이 부족하고 변화에 소극적이고 우유부단하고 너그럽고 쉽게 양보하고 답답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안정형은 착하다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듣습니다. 그분 진짜 착해. 그분 성격 정말 좋으셔. 이 얘기를 제일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어떤 얘기를 제일 많이 듣냐면 그분 왜 이렇게 답답해? 이 얘기를 이제 많이 듣게 됩니다. S형들은 남을 잘 도와줍니다. 인정이 많습니다. 성격이 따뜻합니다. 그에 비해서 단점은 뭐냐면 뭘 하려고를 안 합니다. 잘 그냥 가만히 있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절대 앞에서 나서지를 않습니다. 다른 사람 하는 거 보고 따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C형. C형은 장점이 뭐냐면 분석적이고 조심성이 있고 양심적이고 기준이 높고 우수성을 추구하고 민감하고, 단점은 사소한 것을 문제 삼고 오만하고 지나치게 걱정하고 비판적이고 완벽주의적이고 비난의 상처를 받습니다. 신중형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듣는 평가는 뭐냐면 그분 진짜 꼼꼼하셔. 꼼꼼하다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안 좋은 단점은 그건 왜 이렇게 따져? 왜 자꾸 이렇게 사사건건 간섭하는 거야? 이런 얘기들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C형은 아주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분석적이고 정확하게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해놓고도 걱정하고 이게 잘 될까 안 될까 걱정을 많이 하고, 누가 자기한테 이거 잘못해서 틀려서 하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자, 이렇게 DISC 얘기를 드리면 좀 너무 이론적인 것 같으니까 제가 성격 동물 이미지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D형 성격의 동물 이미지는 사자와 독수리입니다. I형 스타일의 동물 이미지는 원숭이와 공작입니다. S형의 동물 이미지는 소와 양입니다. 그리고 C형의 동물 이미지는 여우와 올빼미입니다. D형은 주도형이라고 말씀드렸죠. 사자와 독수리와 같은 어떤 목표 지향적이고 도전하고 겁이 없고 뛰어들고 그리고 낚아채고 무엇인가를 잡았을 때 성취감을 느끼는 분들이 이 D형 스타일인 거예요. 사자 같고 독수리 같은 분들. I형 사교형 스타일은 원숭이처럼 재미있는 걸 좋아합니다. 늘 주변에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I형 분들은 멋내기를 좋아합니다. 옷도 멋지게 입습니다. 그리고 화려합니다. 자기를 보여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S형 안정형 스타일은 소처럼 느립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양처럼 온순해가지고 누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먼저 하지는 않습니다. 자, C형 신중형 스타일은 여우 같고 올빼미 같습니다. 똑똑합니다. 체계적이고 분석적입니다.
관찰력이 뛰어납니다. 기준이 높습니다. 정확합니다. 여러분들은 저 동물 이미지를 딱 보시고 어떤 스타일이신 것 같으세요? 자기가 사자 같으세요? 독수리 같으세요? 원숭이 같으세요? 공작 같으세요? 소 같으세요? 양 같으세요? 여우 같으세요? 올빼미 같으세요? 저 동물 이미지를 보면 쉽게 자기의 성격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D형, 주도형인 인물이 누굴까요?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는 선교를 합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추진합니다. 개척을 합니다. 선교를 하면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뭐 배를 타면서 고생을 하는 것도 다 이겨냅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 선교에 대한 열정이 사그라들지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전형적인 D형, 주도형 스타일입니다. 도전해보고 성취를 하고 또 사명감에 불타고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합니다. 그럼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I형은 누구일까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니까 자기도 물에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무리를 걸어가다가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또 그 물에 빠집니다.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여기가 너무 좋아서 여기다 집을 하나 짓고,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집 짓고 같이 예수님과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나서 금방 예수님을 또 부인합니다. 베드로 스타일은 좌충우돌입니다.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럭비공 스타일입니다. 또 사람을 너무나 좋아하고 친근합니다. 베드로가 전형적인 사교형 I형 스타일입니다. 그럼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S형은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보고 자기 조카 롯하고 땅을 나눌 때 롯에게 양보를 해줍니다. 네가 먼저 선택을 하라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가 내가 아기를 낳지 못하겠으니 첩 하가를 들여가지고 아기를 낳으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은 그걸 그냥 이렇게 은근슬쩍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애굽에 도망을 가게 됐을 때 자기 아내라고 얘기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속여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굉장히 우유부단하고 결정을 빨리 못 내리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순종은 참 잘합니다.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던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따라서 묵묵히 순종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C형의 대표적인 인물은 누구일까요? 모세입니다. 모세는 정확한 사람입니다. 분석적인 사람이고,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도 떨기나무에 불을 붙여 놓으시는 그런 장면을 통해서 부르십니다. 관찰력이 좋은 모세는 저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면서 이렇게 집중해서 보다가 소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의심이 많습니다. 이게 될까 안 될까. 그래서 모세는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지팡이를 던져보라. 그러면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시고, 지팡이 뱀을 다시 잡아보라 하시면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아주 체계적인 사람이어서 나중에 이 백부장, 천부장 제도를 만들어서 아주 조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 이 4명을 보면 그 성격이 어떤지를 저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성격을 알면 저분이 어떻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지를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D형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냐면, D형 주도형이신 분들은 what이 중요합니다. what, 핵심이 뭐냐,
이게 D형한테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D형 분들하고 잘 안 맞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D형 분들이 싫어하시는 분들. D형 분들은 게으른 사람, 우유부단한 사람, 생산적이지 못하고 말만 많은 사람, 또 세세하게 명령하는 것, 명령 받는 것, 그리고 성취감이 없는 것, 이것을 D형 분들이 싫어합니다. 자, D형 분들은요, 얘기를 할 때에 용건만 간단히, 한참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D형 분들은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론부터 얘기해, 결론부터. 그래서 네가 말하고 싶은 핵심이 뭐야? 결론부터 빨리 얘기해. D형과 얘기를 하면서 주저리 그냥 A부터 Z까지 일일이 얘기하잖아요. 그럼 D형은 참지를 못합니다. D형은 일을 시킬 때도 일을 딱 주면서 네가 알아서 해봐, 이렇게 일을 시켜야지,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이걸 여기까지 하고 이걸 저기까지 하고 세세하게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D형들은 해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D형은요, 왓이 중요합니다. 핵심이 뭐냐, 결론이 뭐냐. 그리고 D형 분들은 통찰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딱 보든지 아니면 문제를 딱 보면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 그 답을 아주 잘 찾습니다. 그리고 이 D형은 정보를 얻을 때 데이터를 분석해서 얻지 않고 자기의 직관을 통해서 얻습니다. 그러니까 사람하고 대화를 하다가 딱 보면 그 사람의 눈빛, 그 사람의 말투, 그 사람의 어떤 몸짓, 그 사람의 느낌을 딱 보고 지금 저분이 좀 이런 것 같은데, 직감으로 아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잘못하면 이제 넘겨짚으실 때가 또 있죠. 그래서 D형은요, 왓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 사전엔 불가능이란 없다, 이게 삶의 모토입니다. 내가 못할 건 없다,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게으른 사람이 있든지 맨날 말만 하고 마무리 안 하는 사람이 있든지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미주알 꼬주알 깨주알 그냥 계속 세세하게 지적을 하면 D형들은 이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I형은 후가 중요합니다. 후, 누구랑 같이 하냐. 그래서 I형 분들하고 잘 안 맞는 분들이 누구냐면, I형 분들이 싫어하는 게 뭐냐면 소외당하는 거예요. 무시받는 겁니다. 그리고 했던 일 또 하라고 그러고 했던 일 또 하라고 하는 거, 그리고 짜잘한 일을 오랫동안 시키는 거. 왜냐면 I형들은 인내심이 별로 없으셔가지고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오래 하시는 걸 잘 못합니다. 그리고 즉흥적인 성격 때문에 계속 계획을 바꿉니다.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가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I형 분들은 이 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인생 모토가 뭐냐면 우리 친구 아이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I형 스타일은요, 친하면 간도 빼주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I형하고 얘기를 할 때는요, 논리가 없어도 됩니다. 뭐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뭐 아무 말이나 그냥 무조건 같이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I형과 친해지려면 일단 밥부터 먹으면 됩니다. 밥을 먹기 시작을 하면 I형과 친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S형. S형은 뭐가 중요하냐면 how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S형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뭐냐면 앞에 나가서 뭐 해보라고 하는 거, 이거 싫어합니다. 왜냐면 S형은 뒤에 있기를 좋아하지 앞에 나가가지고 말하는 거나 앞에 나가가지고 사람들에게 뭘 하는 거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빨리 하라는 거. 그리고 S형 분들은요, 다른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는 걸 보는 것도 힘들어합니다. 다른 분들끼리 갈등을 겪고 다른 분들끼리 싸우는 거, 그것만 봐도 벌써 이 S형들은 자기가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S형들은 다른 사람이 날 도와주지 않거나, 그리고 지금 분명히 저분을 도와줘야 될 상황인데 아무도 나서서 도와주지 않는 그런 그 환경이 있을 때 이 S형 사람들이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S형 분들은 how가 중요하기 때문에 S형 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갈등 없이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화롭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S형들은 꾸준하기 때문에 삶의 모토가 뭐냐면 공든 탑이 무너지랴, 이게 삶의 모토입니다. S형들은 꾸준하게 합니다. 그 시작한 일을 중간에 그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합니다. 그래서 공든 탑을 계속 조금씩 쌓아가는 거예요. 그게 S형 스타일입니다. 그다음에 C형. C형은 Y가 중요합니다. Y. 이거 왜 하는 거냐? 도대체 이유가 뭐냐? 이 Y를 이걸 해결을 돼야 이 C형들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형들이 싫어하는 게 뭐냐면 준비 안 했는데 갑자기 뭐 하라는 겁니다. C형들은요, 완벽을 추구하기 때문에 자기 혼자서 준비할 시간이 충분히 주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당장 하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충분히 잘할 수 있는데 자꾸 옆에서 와가지고 방해 놓는 거, 이걸 싫어하고, 그리고 자기가 실수하는 거를 용납을 못합니다. 실수할 수도 있죠. 근데 실수 한번 하고 나면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그렇게 했으면 안 됐는데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생각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C형들은 대충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C형들은요, 이 Y가 중요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시킬 때 정확하게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이거를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침을 정확하게 내려줘야 됩니다.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이건 언제까지 마치고, 정확한 지침을 내려줘야 C형들은 일을 잘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C형들의 인생 그 모토가 뭐냐면 돌다리도 두드려서 건넌다입니다. 충분히 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확인합니다. 몇 번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확인을 합니다. 이게 바로 C형의 스타일인 거예요. 그래서 C형하고 같이 일을 할 때는요, 옳지 않은 방법으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꼼수 부릴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법을 잘 지키면서, 양심을 잘 지키면서 일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격에 따른 각 상황별 그 특징을 한번 알아볼게요.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 DISC 4개 유형이 하는 그 유형이 다 다릅니다. 자, 이제 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여행. D형 스타일은 여행 갈 때 뭘 할까요? 운전을 합니다. 이 D형 스타일들은 이 힘든 운전을 내가 도맡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목적지까지 잘 데려다 주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주로 여행 갈 때 뭐 친구들끼리 여행을 가든 몇몇 가정들이 함께 여행을 가든 교회에서 같이 여행을 갈 때 운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D형입니다. 그럼 여행 갈 때 I형, 사교형은 뭐 할까요? 바람을 잡습니다. 우리 어디 한번 갈까? 내가 가봤던 데 중에 정말 좋은 데 있는데 우리 한번 여행 한번 가자. 정말 너무 좋다. 진짜 끝내준다. 라고 하면서 이 I형 스타일들은 항상 바람을 잡습니다. 어디 좀 가자고. 그러면 S형, 안정형 스타일들은 여행 가면서 뭐 할까요? 이제 차를 타고 가면서 이제 서로 막 얘기를 이제 막 하게 되죠. 그럼 S형들은 주로 듣고만 있습니다. 듣고만 있다가 1시간 정도 이제 여행 가다가 보면 제일 먼저 잠드는 게 이 S형 스타일입니다. 저분 뭐 하고 있나? 그럼 제일 먼저 잠들어 있는 분들이 S형인 거예요. 그럼 C형들은 여행 갈 때 뭐 할까요? C형은 꼼꼼하게 준비합니다. 여행 계획을 짭니다. 일정은 어떻게 잡고, 준비물은 어떻게 챙기고, 밥은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꼼꼼하게 다 챙기는 거예요. 이걸 보면 이제 내 성격 스타일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운동을 하게 됐습니다. 운동. D형은 운동할 때 어떻게 되냐면 무조건 이기는 게 목적입니다. D형은 승부욕이 강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기고 봐야 됩니다. 그럼 I형, 사교형은 운동할 때 어떻게 할까요?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스릴과 묘미, 이 흥분, 짜릿함, 이런 게 있어야지 운동을 재미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S형, 안정형 스타일은 운동할 때 어떻게 할까요? 여기는 양보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가 슛할 수 있는 좋은 찬스임에도 불구하고 남에게 패스해 줍니다.
자기가 골 넣을 수 있는 찬스에서도 자기가 슛을 안 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패스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운동할 때 C형은 어떻게 할까요? 자기 팀이 반칙하는데도 지적을 합니다. 자기 팀이 뭐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C형들이. 자, 식당을 가가지고 이제 음식을 시키게 됐습니다. D형, 주도형은 어떻게 주로 음식을 시키냐면 친구들끼리 갔습니다. 뭐 성도님들끼리 갔습니다. 그러면 그냥 우리 그냥 다 짜장면 먹읍시다. 여기 아저씨 여기 우리 짜장면 통일이요. 그냥 다 통일시켜 버립니다, 자기가. 그럼 I형은 식당 가서 밥 먹을 때 어떻게 할까요? 아니야, 여기는 내가 와봤는데 짬뽕이 끝내줘. 짬뽕 먹어봐, 짬뽕.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자기가 여기 와서 먹었던 뭐 음식에 관련된 얘기부터 막 꺼내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S형은 메뉴 고를 때 어떻게 할까요? 식당 가서 아무거나 괜찮아, 그냥 나도 저거랑 똑같은 거 먹을게. 항상 똑같은 거 시킵니다, S형은. 남이 시킨 거. 그럼 C형은 어떻게 식당 가가지고 메뉴를 고를까요? 처음부터 계속 혼자 메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볶음밥.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 C형 스타일의 분들인 거예요. 자, 자녀에게 공부하라고 시키는 것도 다릅니다. D형 부모님들은 어떻게 자녀에게 얘기하냐면 너 이번에 성적 안 좋으면 너 용돈도 없고 너 국물도 없다. 일단 협박부터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야, 너 5등만 올려. 5등만 올리면 너 원하는 거 뭐 하나 해줄게. 게임기 사줄게. 이렇게 목표를 제시하고 그 자녀가 그것을 하게 만듭니다. 그럼 I형, 이 사교형 분들은 어떻게 자녀에게 얘기할까요? 아이고 우리 아들, 우리 아들은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왜 공부만 이렇게 못하는지 몰라. 우리 아들 공부 잘하면 엄마도 참 좋겠는데 엄마 실망시키지 않을 거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녀를 설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엄마 실망시키지 말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S형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냐면 뭐 필요한 거 없어? 엄마가 뭐 해줄 거 없어? 그러면서 옆에서 필요한 것을 다 해줍니다. 과일도 깎아서 뭐 공부할 때 갖다가 주고, 그리고 옆에서 계속 지켜봅니다. 우리 자녀에게 필요한 게 뭔가. 그리고 애가 이제 공부를 못 하잖아요. 그럼 자기가 막 마음 아파합니다. 그리고 성적이 안 나왔잖아요. 그래도 혼을 못 냅니다. 아휴, 그래 수고했다. 뭐 성적이 안 나와도 뭐 괜찮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이제 S형 스타일인 거예요. C형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냐면 너 요즘 공부하는 꼴을 못 보겠다. 너 지난번에도 그 수학 점수 60점 받았잖아. 너 이번에 그렇게 받으면 또 이제 C 나오는 거야. 너 어떡하려고 그래? 너 요즘 맨날 딴짓만 하고 있는데 어제도 밤늦게까지 너 뭐 하고 잔 거야? 라고 하면서 잔소리를 이제 계속 해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애를 이제 들들들 볶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걸리기만 해봐라 라고 하면서 타이밍을 노리고 있는 게 이 C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일을 할 때 또 성격이 또 나옵니다. 일을 할 때 이 말을 할 때 뭐뭐 하다라고 하는 이 두 동사를 어떻게 하냐면 이 D형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해야 돼. 아니 이것밖에 못해? 아니 한다고 했으면 해야지 왜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해. 이게 D형 스타일입니다. 그럼 I형 스타일들은 이 하라라는 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 한번 해볼까? 어때? 좋겠지? 우리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서 이제 설득을 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S형 스타일들은 이 하다라는 동사를 어떻게 하냐면 네가 먼저 해. 내가 나중에 할게 하면서 항상 다른 사람에게 양보를 먼저 해줍니다. C형 스타일들은 이 하다라는 동사를 어떻게 사용하냐면 똑바로 해. 생각 좀 하고 해. 아니 왜 시키는 대로 안 해나? 정말 내가 하고 말지
라고 하면서 혼자서 이제 하는 게 이 C형 분들인 거예요. 그 일을 하면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D형 주도형인 분들은 빨리 결정하고 결과를 빨리 얻기를 원합니다. I형 분들은 결정을 어떻게 하냐면 생각 없이 결정을 하고 문제 생길 게 뻔한지 알면서도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S형들은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 나는 이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좋아. 나는 그냥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대로 할게 라고 하면서 자기가 결정을 안 합니다. 항상 다른 사람 보고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C형들은 결정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심사숙고하고 결정을 하고 나서 잘했나 못했나 계속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일을 하면서 칭찬받고 싶은 부분이, D형은 야, 너 진짜 잘했다, 네가 최고다 라고 하는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I형들은 너랑 같이 일해서 너무 좋았어, 너랑 같이 일하니까 너무 재밌었어 라는 칭찬을 받기를 원합니다. S형 안성형들은 네가 도와줘서 참 고마워, 네 도움이 참 컸어, 이렇게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그다음에 C형 신중형은 어떻게 칭찬받기를 원하냐면 너 때문에 일이 너무 잘 됐어, 네가 안 도와줬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이렇게 칭찬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이제 받게 되는데, 이 D형 스타일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열받아 죽습니다. 화를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I형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심심해 죽습니다. 뭔가 재미를 원하는데 따분할 때 이제 심심해 죽는 거예요. S형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피곤해 죽습니다. S형들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힘들다는 얘기, 피곤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C형들, 신중형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짜증나 죽습니다. 그러니까 원리 원칙대로 이제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면 이제 짜증부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할 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D형 주도형 스타일은 혼자 결정을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 말을 좀 듣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I형 스타일 분들은 항상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합니다. 해야 될 일을 안 합니다. 그래서 해야 될 일을 우선적으로 먼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S형 스타일들은 일을 할 때 모든 사람들을 다 만족시키려고 하지를 말고 결정하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도록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C형 스타일들은 일을 할 때 자기가 하는 방식의 틀을 깰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스타일을 보면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많거든요. 근데 C형들은 꼭 자기 스타일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틀을 깨볼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성격을 보면서 인간관계를 할 때 이 각 성격의 유형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D형이 인간관계 할 때 힘들어하는 게 있습니다. 무시당하는 겁니다. 즉, 네가 뭔데 그러냐? 네가 뭐 대장이냐? 이런 얘기 이제 들으면 D형들은 굉장히 이제 힘들어합니다. I형들은 인간관계 할 때 친구들이 나만 빼놓고 자기네들끼리 뭐 하는 거, 이 소외당하는 것을 아주 힘들어합니다. S형들은 인간관계 할 때 갈등이 계속 지속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풀리지 않은 채 오랫동안 가는 거, 그리고 나하고 저분하고 갈등이 없어도 저분하고 서로 갈등 있는 것을 보는 것도 S형들은 상당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C형 신중형 스타일들은 인간관계 할 때 뭐를 힘들어하냐면 비판받는 겁니다. 너 때문에 일 망쳤어, 이런 얘기 듣는 것을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이제 갈등을 푸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일이 잘 안 되면 D형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좌절감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일의 실패가 곧 자기의 실패인 거예요. I형들은 일이 잘 안 되면 고독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외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S형들은 일이 잘 안 되면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안정되지 않은 주변 상황들, 이랬다 저랬다 바뀌는 주변 상황들을 보면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불안감이 생깁니다. C형들은 일이 잘 안 되면 조급함이 생깁니다.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이게 일이 잘 틀어지게 되면 이제 조급함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갈등이 생길 때 D형들은 어떻게 하냐면, 누구랑 나랑 이제 갈등이 생겼다. 그럼 D형은 화를 냅니다. 일단 화를 내고, 그리고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 나 이제 다 풀었으니까 이제 당신도 다 풀라고. 나는 뒤끝 없다고. 근데 진짜 뒤끝은 없습니다. 이 I형은 누구랑 이제 감정이 상했다, 갈등이 일어났다 그러면 딴 데 가서 속을 풉니다. 딴 데 가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친한 사람한테 자기 속풀이를 이제 하는 거예요. S형들은 누구랑 갈등이 이제 일어나면 잠수를 탑니다.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한동안 이제 피하게 됩니다. 나랑 좀 안 맞는 사람이 저기 나타났다, 그러면 이렇게 빙 돌아서 갑니다. 그 사람 안 맞으시려고. 그 C형이 만약에 누구랑 감정이 틀어졌다, 그리고 감정이 상했다, 그럼 C형은 따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 만나서 내가 이 말 꼭 해줘야지, 이게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을 만나면 이제 따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제 풀어야 되는데, D형은 주로 어떻게 푸냐면, D형은 운동을 합니다. D형은 운동을 하면서 그 받았던 스트레스를 날려버려야 됩니다. I형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냐면 여행을 가야 됩니다. 기분 전환을 시키는 거예요. 바람을 쐬야 I형은 스트레스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럼 S형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까요? S형은 잠을 잡니다.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누워서 잠 자고 나면 S형들은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그럼 C형은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떻게 풀까요? 여기는 뭔가 정리를 합니다. 청소를 하든지 아니면 독서를 하든지 물건 정리를 하면서 이제 스트레스를 푸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각 성격에 따라서 유형들이 다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좀 이제 실제 좀 자기 성격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원래는 저희가 성격을 이제 밝히고 내 성격이 뭔지를 밝히고 이제 같은 유형끼리 이렇게 모아서 이제 쉐어링을 하면 좋겠는데, 저희가 온라인이니까 그거는 하지 못하겠고, 그리고 또 이 채팅으로 원래 좀 자기 성격을 좀 나누려고 했는데, 저희 교회 성도님들 성격상 이걸 또 나누자고 하면 분명히 이제 몇몇 분들만 나누게 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하지 않고, 이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실 테니까, 또 제 얘기는 제 스스로 이제 할 수 있을 테니까, 성도님들이 보셨을 때 제 성격은 무슨 성격이실 것 같으십니까? 제 성격, DISC 중에서 제 성격이 어떤 성격 같으세요? 저는 S입니다. S. 그리고 SC입니다. SC형을 가지고 있고, 우리 길선우 목사님은 뭔 것 같으세요? 길선우 목사님. 길선우 목사님은 본인이 성격 검사를 하고 본인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SC라고 얘기했습니다. SC.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도 SC고 길선우 목사님도 SC인데 저하고 길선우 목사님하고 조금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길선우 목사님이 저보다 I형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사교형 스타일이 I형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C형이 더 많고, 그러니까 성격 검사해가지고 SC 똑같이 나왔어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좀 달라 보이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교회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성격에 따라서 부부 생활, 가정 생활이 있는데 이건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자, 성격과 신앙생활 이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앙생활도 성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데 이 D형 분들이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D형 분들은 어떤 찬양을 좋아할까요?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D형 분들은요, 뭔가 교회에서 해야 됩니다. 앞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전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뭔가 교회에서 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 I형, 이 사교형 분들이 좋아하는 찬양은 뭘까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사교형이기 때문에 주님 사랑하고 주님과 관계를 맺고 이런 거를 이제 좋아합니다. S형, 안정형 분들이 좋아하는 찬양은 뭘까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S형 분들은요, 교회가 누구끼리 막 싸우고 막 갈등이 있고 그런 얘기 듣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럼 C형 분들은 무슨 찬양을 좋아할까요?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러니까 여기는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주신 은혜가 뭐고, 기억하고 앞으로 뭘 기대하고 이런 거를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그러니까 관심이 달라요. 신앙생활 할 때 이 주도형인 분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헌신입니다. 헌신. 주도형 분들은 누구보다 헌신을 잘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어려워하는 것 자기가 맡아서 합니다. 그리고 주도형 분들이 일을 맡아가지고 앞서 나가시는 거예요. 사교형 분들이 잘하시는 거는 뭘까요? 열정입니다. 열정. 찬양할 때 막 손 들고 막 일어나서 막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분들, 그리고 영적 체험을 가장 많이 하는 분들이 이 사교형 분들입니다. 기도 체험도 참 많이 합니다. 응답 체험도. 그 다음에 이 안정형은 뭘 잘할까요? 순종. 이 안정형 분들은, S형 스타일들은 부탁하면 거절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S형 분들은요, 제일 잘하는 게 순종하는 거예요. 누가 하라고 했을 때 따라서 하는 거. 그 다음에 이 신중형, C형 분들이 잘하는 게 뭐냐면 충성입니다. 충성. 맡겨진 일에 대해서 정말 꼼꼼하게 맡아서 일을 잘합니다. 충성을 잘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성격을 봤을 때 저는 이제 SC고 우리 교회 이제 두 분 장로님이 계시는데 장로님 두 분의 성격은 뭘까요? 제가 추측하건대 한 분 장로님은 이거일 것 같고 다른 한 분 장로님은 이거일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구역장님들, 선교회장님들도 이제 다 각자의 성격이 계실 테고, 그리고 우리 교회 보편적인 성도님들의 성격은 뭘까요? 우리 교회의 보편적인 성도님들의 성격, 어떤 성격이 제일 많으실 것 같으세요? 우리 교회에? S형 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S형 분들. 안정형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잘하시는 게 뭐냐면 참 착합니다. 속이 깊습니다. 그리고 서로 싸우지 않습니다. 서로 양보하고 이해해주는 모습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전반적인 그 분위기가 안정형이시기 때문에 참 착하시고 마음 따뜻하고 인정 많고, 그리고 양보도 잘하고 순종적이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 좀 부족한 부분이 뭐냐면 뭘 하자고 했을 때 이렇게 반응하는 게 좀 느립니다. 보세요. 저도 안정형인데, 담임 목사님도 안정형인데 성도님들 대부분이 안정형이다. 그러면 좋은 건 뭐냐면 정말 교회가 평안하게 갈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안정형이고 성도님들 대부분도 안정형이기 때문에 정말 안정적으로 교회가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D형 분들이 저를 보거나 우리 교회를 보면 답답합니다. 교회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뭘 목표를 정하고 뭐 깃발을 좀 꽂고 앞을 향해 뭐 나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저희 교회에 그런 게 좀 부족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이나 이제 새 가족분들이 우리 교회에 이제 좀 계시다 보면 D형 스타일이 있으신 분들은 좀 답답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I형 분들이 이제 또 저나 우리 교회를 보면 참 재미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교회가 막 찬양할 때 막 열정적으로 찬양도 해보고 막 기도할 때 주야 주야 막 이렇게 막 기도도 해보고 해야 되는데 조용합니다. 그러니까 I형 분들, 이 사교형 분들이 저희 교회 오면 이게 좀 답답하게 또 느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교회를 봤을 때 우리 교회의 좋은 점은 뭐냐면 그래도 저희 교회가 39년 동안 오는데 참 잘 온 것 같습니다. 정말 안정적으로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들도 중요했겠지만 장로님들이 참 잘 하셨던 것 같습니다. 장로님들께서 정말 교회를 이렇게 잘 안정적으로 이끌어 오셨던 것 같아요. 사실 그리고 제가 두 분 장로님을 뵈면 참 존경스러운 부분이 원래 성격하고 지금 보여지는 성격하고 많이 바뀌어지신 것 같아요. 좋은 쪽으로 많이 바뀌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역장님들이나 선교회장님들 보면 사실 담임 목사님인 제 입장에서 봤을 때 뭐 제가 장로님들하고 갈등을 겪거나 아니면은 구역장님들, 선교회장님들하고 막 갈등을 겪거나 그래서 제가 힘든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진짜 솔직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교회가 참 좋은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도전드리고 싶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사실 제가 원래 성격은 S형이지만 제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D형의 성격을 나타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 주도를 하고 목표를 제시하고 성도들을 이끌어가야 되는 모습이 저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는 제가 D형의 스타일을 가지고서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성격이 바뀌어가는 거죠. 그 환경에 따라서 성격은 바뀌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때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좀 열심을 가지고 으쌰 좀 따라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뭘 하자고 했는데 반응이 없고 조용하면 앞에서 이끌기에 이게 참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제가 저희 교회 성도님께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결론 맺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기 성격의 장단점을 파악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상대방의 행동을 이해하고 예측하는 거고, 세 번째, 서로 발생하는 갈등 관계를 잘 해결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성격을 자기 입장에서 판단하지 말고, 그리고 성격 차이는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자, 저희가 이제 성격 검사를 했는데 이 성격 검사는 이게 심리학의 도움을 받은 자료일 뿐입니다. 이게 막상 사람하고 갈등이 이렇게 되어 보세요. 그러면요, DISC 소용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뭐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거 이게 통하지가 않습니다. 성격 검사는 성격 검사일 뿐입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해야 사람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타고난 성격은 잘 바뀌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격은 잘 안 바뀌어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성품이 개발되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격은 안 바뀌어요. 성격은 고유적인 겁니다. 타고난 거예요. 그래서 성격은 맞춰야 돼요. 서로가 서로의 성격을 맞추고 이해하고 예측해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품은 개발되어 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성품은 개발되어 갈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나의 성격, 기질, 유형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기대해 보세요. 사실 우리는 다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기질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르게 우리를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못하는 것을 다른 분이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이 못하는 것을 내가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유형이 다른 게 때로는 갈등이 될 수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는 서로 조화되고 서로 도움으로써 더 좋게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걸 기대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 성격을 어떻게 사용하실까? 하나님께서 저분의 성격을 어떻게 사용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의 성격을 어떻게 사용하실까? 성격은 좋은 성격, 나쁜 성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다 고유적인 성격을 주셨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서로 맞추는 거예요. 맞추고 무엇보다 우리들이 기도함으로써 성령의 열매를 맺어감으로써 세상적인 방법으로라기보다는 어떤 영적인 방법으로 저희의 성품을 개발해가고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격 검사를 통해서 내 성격을 파악을 하고 또 다른 분들의 성격과 기질과 유형을 이제 이해하고 예측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 한번 물어보세요. 뭐 성격 뭘로 나왔어? 물어보시기도 하고, 그리고 나는 어떤 것 같아? 또 물어보시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 성격을 좀 칭찬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저는 담임 목사로서 또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구역장님, 선교회 회장님들, 리더분들의 성격,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성격을 저희들이 서로 간에 이제 잘 이해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관계와 또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